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우리 언론에서는 잘 전달해 주지 않는 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본다 하는 그런 뉴스들, 그런 시각들, 그런 주장들 제가 다 간추려서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기죠. 5년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할 때 6.25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그때 뭐 실제로 전쟁할 뻔했으니까 우리 국민들만 몰랐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인근의 국방TV가 가장 발빠르게 이런 변화되는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당장 전쟁 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같이 우리가 가능성을 계속 봐가는 그런 매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중대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인데요. 정말 뭐 미국 정치권에서 굉장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신 기자회견이니까 1월 24일 미국 시간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폭스뉴스 기자에게 욕을 해버렸습니다. 라이브에서. 왜 욕을 했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데 그 신경 날카로운 것을 폭스뉴스 기자가 지적을 했거든요. 뭐냐? 이런 겁니다. 1월 9일 날 AP 보도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미국 유권자의 4분의 3에 달하는 응답자 74%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폭스뉴스 기자가 물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왜 이렇게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또 뭐 완전히 그냥 이 자신들의 지지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힐러리 클린턴 등판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냐? 바이든 1년 만에 전 세계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건 뭐 이 사람은 혹시나 문재인은 미국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온 사방을 지금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일단 미국 내부를 보면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생기고 있죠. 그리고 국경 난민 문제, 정치적 분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 문제 안 좋죠.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데는 동서를 막론하고 다 치안 안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북미고 남미에는 약물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좀 안정되나 했더니 거기도 또 확산되고 있고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뭐 완전히 그냥 난장판 되고 있는 남미 문제. 남미도 또 정치적 분열되고 있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내전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말리 같은 이런 큰 나라들까지도 내전 더 확산되고 있죠. 중동, 뭐 예멘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박살나버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벨라루스로 인해서 발트 3국 완전히 위기에 휩싸이고 있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 격화되고 있죠. 또 인도와 중국 휴전했는데 지금 다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서남아시아 들어가면 미얀마 쿠데타하고 내전했는데 그걸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죠. 뭐 핸들링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 문제, 중국과 대만 문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핵 문제가 또 격화되고 있는데 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또 서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 지구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이러니 인기가 있을 리가 있나?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하나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난세에 돌연 등판한 국제인권단체입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사법처벌하자라는 사법처벌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휴먼 라이트 워치죠. 이 휴먼 라이트 워치가 주로 뭐 지역 사무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주장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휴먼 라이트 워치의 사무총장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가 극심한 억압 없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발언권이 있다면 제한된 자원을 자신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써달라고 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북한 엄청나게 못 사는데 쟤들이 지금과 같은 고도의 핵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이 인민들을 쥐어짜지 않았으면 저런 결과가 안 나온다. 돈이 어딨냐. 그러면 인민들은 자신들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기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말하면 그냥
제거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권 문제 단체니까 문제 있다라고 서두를 뜨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기에 북한 인권 증진에 더 단호할 줄 알았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다. 그가 말하는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그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대통령 되니까 저 사람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길래 야 그럼 우리하고 딱 맞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뭐 평화 뭐 종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권을 걸고 넘어지면은 그게 안 돼. 북한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인권은 접어도 아니 인권 변호사인데 정말 놀라웠다. 그래서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 즉 그가 말하는 평화 의제죠. 대화하는 거 그거와 상반된다. 즉 인권 제기하면 평화 의제 대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까기 시작했고요. 심각한 규모의 범죄는 보통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되지만 북한은 ICC 회원이 아니다. 다른 방법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시리아 때도 그랬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자국에서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사법권이라는 것이 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증거 수집을 하고 가능할 때 재판해야 한다. 최근 독일이 시리아 정권 인사들을 인권 범죄 혐의로 자국 법정에서 기소했는데 앞으로 여러 국가들이 북한 가해자들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자, 일단 북한이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거기에 세울 수는 없고 또 유엔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각각 개개의 국가들이 이런 일들을 자국의 법정에 북한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독일 법정에 시리아 정부를 세워서 유죄 판결을 했듯이 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각각 자기 법정에 세워야 된다. 자, 이 사람은 미 연방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 해야 되고 독일, 프랑스, 뭐 일본, 뭐 한국, 영국 다 자기 법정에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 정부 김정은이를 또 북한 최고 수뇌부를 법정에 세워서 유죄 기소 판결하고 기소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겁이 나서 어디 갈 데도 없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는 나중에 유사시에 먼저 잡는 놈이 임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휴먼 라이트 워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뭐 별거 아니잖아. 뭐 미국 대통령도 아닌데 아닙니다. 이 휴먼 라이트 워치가 그동안 딱 찍고 너 죽었어. 너 인권 문제 있어. 라고 한 독재자들 다 갔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바로 신유고 연방의 대통령이었죠. 세르비아 대통령이 1989년에 선출되어서 유고 연방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자는 3번이나 내전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 91년부터 95년까지 내전하면서 20만 명 죽었어요. 또 92년부터 95년까지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하면서 10만 명 죽였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또 코소보 내전이죠. 그 코소보 내전하면서 1만 명을 인종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이 휴먼 라이트 워치가 이 90년도부터 계속 서치를 해가지고 그걸 자료를 계속 모아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명분을 제시했죠. 그래서 휴먼 라이트 워치의 제소로 인해서 코소보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로세비치는 제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90년에서 2000년, 88년에서 2006년 이건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이 아니고 재임 기간이 아니고 휴먼 라이트 워치가 파기 시작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제거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휴먼 라이트 워치가 88년도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쿠르드족 학살 문제. 또 마지막에는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또 쿠르드족 학살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라크전을 이끌어냈고 또 제거했습니다. 가다피죠. 리비아 가다피. 정말 뭐 우리 시체말로 우리말로 그 난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2 때 쿠데타 해가지고 맨놈 데리고 쿠데타 해가지고 그 리비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먹어버렸던 사람인데요. 78년도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을 완전히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제스민 혁명 때 CIA가 작업해서 제거하는 이런 명분들을 전부 휴먼 라이트 워치가 제공한 겁니다. 자 이제 나서면 특히 사무총장이 전 세계 휴먼 라이트 워치의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북한 정권 즉 김정은이 그리고 최고 수뇌부를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뒤따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휴먼 라이트 워치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지적하는 바로 그날 EU 연합이사회가 집행위원회 결론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 인권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EU가 갑자기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유럽연합 EU는 유엔 무대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개별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 문제를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로 다루겠다. 자, 이거 보십시오. 벨라루스는 지금 당장 유럽에 있는 문제거리죠. 벨라루스를 통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폴란드 국경 쪽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전쟁하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벨라루스 문제는 유럽연합의 당면 과제가 맞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여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철수하고 하면서 또 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탈레반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주시하고 있는 상황, 인권 문제 맞죠? 근데 북한은 도대체 EU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갑자기 이렇게 EU가 북한을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겠다라고 했을까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북한은 정말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건 조성이 계속 되어가고 있죠. 이런 국내적 여건 조성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 군사작전에 들어갔을 때 반전 여론이 결국은 장기전 또는 이 군사작전에 들어갔을 때 그로 인해서 전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는 정권이 다음 선거에 지장을 받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 안 하죠, 전쟁을. 왜? 괜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 목적이 뭐냐?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질 것 같으면 돈 쓰고 전쟁, 사람 죽고 전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이제 시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21년 10월 11일 미국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가 여기 이름이 한미경제연구소지만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다 33%, 잘하는지 모르겠다 49%는 즉 82%가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여기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괜찮다 긍정적으로는 13% 나왔어요. 자, 그로부터 한 달 보름 후에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을 적국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78%에 달해서 각각 65%를 기록한 중국, 러시아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과 러시아보다 북한을 더 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통계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는 데를 때린다? 그럼 박수 쳐주죠, 당연히. 그리고는 이제 최신 뉴스입니다. 1월 23일 팍스 뉴스가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북한의 미사일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우려하는 미국인은 68%로 우크라이나 사태 즉 62%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 해결해야 돼. 우리는 미국이 왜 저거 해결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우크라이나 지금 내일 당장 러시아에게 먹힐 것 같은데 미국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것보다도 북한 저거 뭐하고 빨리 해결 안 하고 뭐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 외교위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핵 위협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건 하원 외교위 전체가 아니라 하원 외교위 중에서 공화당, 즉 야당이 이제 공세를 딱 펴고 나오는 거예요. 여론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이죠. 야당, 공화당들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건 의원 한 명의 주장이 아니고 하원 외교인의 공화당 전체의 주장이다. 성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적들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 호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적대국들이 현 정부의 취약한 외교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한의 압박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미국은 우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은 뭐냐? 바이든이 만만하고 뭐 한심하게 하니까 지금 북한이 깡을 보고 지금 저렇게 까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힘을 보여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압박, 그런데 그동안 최대한 압박 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압박을 통해 대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플랜 B를 통해서, 플랜 A가 압박이죠. 외교적 문제죠. 그런데 압박을 통해서 안 되면 플랜 B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죠. 그 플랜 B가 뭡니까? 바로 군사 옵션 아닙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공화당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여론에 밀리고 있는 민주당,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지 않으려면 뭔가는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전국을 장악 중인 공화당인데요. 선택의 기로에 몰린 미국 민주당입니다. BBC 방송 그대로 캡처한 건데 바이든의 지지도가 이렇게 슬라이딩을 타고 있다 라고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 52%, 긍정적 의견 42%쭉 슬라이딩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가 문제 85%, 치안 문제 81%, 또 정권 분열 78%, 이민자 문제 59%, 유권자 억압, 유권자 사기, 모든 것에 대해서 바이든은 지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상대부터 골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남은 게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 이건데,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하려면은 러시아하고 전쟁해야 되겠죠. 그거 겁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때는 미국 행정부인데요.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 곧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발표한 이 내용인데 우리 언론은 전혀 안 나왔어요.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가능한 추후 도발을 막을 다음 조치들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며칠 내로 미국의 정부 부처들로부터 이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일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내로라고 했으니까 이제 곧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미 정부 부처들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떤 내용일 것이냐? 당연히 재무부는 더 쪼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 다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 군사적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군사 시그널은 북한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시그널이 많다. 일단 오키나와에서 대규모 침투 훈련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동중국해에서는 펜타캐리어 5개 항모전단이 연합훈련을 하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핵 미사일을 실은 젤라핵 잠수함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폭격기, B-1B 폭격기와 일본 전투기들이 북한을 폭격하는 훈련을 한 걸 또 공개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11MEU, 마킨 아일랜드에 탑승하고 있는 11MEU거든요. 바로 해병 원정대인데 한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부대예요. 전초부대입니다. 이 11MEU가 일본 수륙기동단하고 시가전 훈련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일본 수륙기동단은 목적이 뭐냐? 바로 도서 탈환입니다. 센카쿠 열도 이런 게 중국에게 뺏겼을 때 그걸 탈환하러 온 건데 그게 시가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 일본 수륙기동단, 일본의 세미 특수부대인데 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전 훈련한다. 북한에 강제 진입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냐라는 걸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시그널들은 북한을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고 헤드만 딴다.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 연휴 때 제가 북한 김정은 또는 최고 수뇌부 김덕훈, 조용원 이런 자들이죠. 딱 잡아오는 그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전력은 어떻게 투입되고 또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거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매를 벌고 있는 북한이죠. 수세에 몰린 미국 지도부 국면전환 재물 될까요? 저는 재물이 되어야 바이든 정부가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란 것은 그 재물 가지고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은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재물로 삼아야 할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북한이라는 재물이 가장 손쉽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코 북한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또 어제 이제 미사일 쐈죠. 순항미사일. 물론 미국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 쐈는데, 그 순항미사일, 그거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북한 내륙에서 팔자 기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터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치 능력이 들어갔다고 한 것인데, 북한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거 우리 한국의 현무3 기술로 혹시 USB가 넘어간 것은 아닐까? 제가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다 조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대통령 되면 내가 없는 제도 만들어서 깜빵에 갈 거야. 이렇게 겁을 내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진짜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은닉되어 있는 죄를 다 밝혀내서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많은 5년 동안의 많은 일들 다 밝혀내서 보내야 됩니다. 갑자기 말이 샜네요. 아무튼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북한을 요리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예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